내란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가 내란 유발자다. 네.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했다. 계엄 유발로 정청래가 내란 교사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는 내란으로 안 부르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내란죄 확정이네요. 장동혁은 내란죄를 확정하고 그 내란을 일으키게 정청래가 이유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란 수계의 수계가 정청래인 거지. 네. 내란 수계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수계는 김건희, 내란 수계의 수계는 정청래인 거지. 그러면은 여야가 내란 수계인 거는 확정을 했으니까 일단 사형 때리고 정청래 대표도 한번 수사받고 오시고 그래, 이렇게 그래. 해보는 거는 네, 그것도 괜찮네요. 자, 뭐 다 미쳐가지고 어떻게든 네. 극우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라 민주당을 까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치의 뜻을 몰라요. 나라의 문제, 국민의 민생 문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런 당이 왜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내란이라는 용어는 얘네가 지금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입법 독재다. 뭐 지금 이재명 독재다.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국민들이 내란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내란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꺼낼수록 피해예요. 손해예요.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 자기가 내란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내란 정당을 각인시켜 주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확실하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내란 정당, 내란범, 지금 내란 청산의 민심 압도적인 걸 얘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갖다 쓰는 거지. 그럼 새로운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뭐 자기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했는데 오로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시켜도 우리나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방송법 통과되는 거 방해하고 있잖아요. 네, KBS, MBC, YTN 이사수 늘리는 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요.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 4시쯤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는데 신동욱이 7시간 반을 했어요. 그래서 7시간 반 뭐 신문이랑 막 이런 거 왕창 들고 올라갔거든요. 물이랑. 내용이 없어. 너무 놀라워요. 방송법과 관련된 내용을 거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이어붙여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주요 장면 좀 오렸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김현우 의원님 저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저 TV조선 있을 때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좀 TV조선 재승인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사과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필리버스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예,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 이거는요. 경영하십니까? 아무 말 되지 잘 아시니까 넣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짓말해도 되는 자리 이게 어떤 아닙니다. 의미인지 거짓말 작작하세요. 제 말은 뭐가 틀렸습니까? 제가 TV조선 겁발했다는 말 거짓말이잖아요. 네,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면서 뭐 거짓말인 거 밝혀지면 바로 사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니, 죄송합니다. 신동욱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7시간 반 떠든 것보다 김현 의원이 저렇게 잠깐 얘기한 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저거랑 네. 마지막 장면까지 이 두 컷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마지막 장면도 한번 보시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방송으로 다 들었습니다. 방송으로 다 원내대표께서 지금 계속 하라고 그러시는데 덕담입니까? 아니면 국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저희 방송법 토론을 예 알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그만하고 싶었는데 네. 화장실이 급했나 봐요. 네, 원내대표가 더 하라고 계속 그 응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건 뭐예요?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냐면 신동욱 말고 준비가 안 됐나 봐. 네. 그리고 진짜 신동욱 혼자 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게 다른 사람들은 보도가 아니 안 어쨌든 24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신동욱 다음에 이제 노정명 의원이랑 여야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신동욱이 가장 오래 했나 보지 국힘당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냥 신동국만 막 비웃다가 끝났어요. 네, 좀 짠한데. 네. 그래서 그 화장실 갔다 와서 했는지도 지금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 원래 국힘당이 그 이런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짤 생성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최혜병 특검 때 주진우가 이제 그치, 1병, 2병, 일병, 3병 이병, 3병. 대히트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히트가 나올까 했는데 좀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거짓말 한 거랑 네. 마지막에 그만하고 싶은데 말려진 거. 요거 두 소소한 가지만 거죠. 지금 이슈가 됐습니다. 자, 행복한 한동훈 이야기 좀 볼까요? 한동훈 락페 다녀온 소식. 이거를 우리 이슈 브리핑에서 다뤄야 되느냐. 한동훈의 락페 다녀온 소식을 다뤄줘야 되냐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진짜 한번 보십시오. 뭐가 열받냐면 뭐가 열받아요, 여러분? 아니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뭐가 열받아. 한동훈은 참 진짜 대단한 게 존재 자체가 열받습니다. 그리고 저 미소, 저 김선일 안경, 저 모든 것들이 사람을 참 열받게 하는 재질이 있네. 지금 한동훈은 살판이 났어요. 놀러 다니고 있어. 좋은 거 같고요. 한동훈이 워낙 관종 아닙니까? 관종이 천직이에요, 천직. 유튜버가 천직이야. 유튜버를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정치 논평하면서. 정치 논평? 한동훈이 할 수 있을까? 그냥 락페 다니면서 소소한 일상. 쟤 진짜 유튜브를 저렇게 한다니까? 무슨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유튜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한 10,000명씩 접속한다는 거잖아요. 그 10,000명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얘 지금.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락페 가가지고 셀카봉으로 유튜브 하는 거. 자, 한동훈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아마 불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마약, 특히 이태원 참사, 요거 진상규명 제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법도 통과됐었고, 조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시작이 되면은, 한동훈은 무조건 불려가요. 마약 수사를 위해서 이태원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밀집 지역을. 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얘는. 네,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랑도 연루돼 있지 않나요? 그것도 연루돼 있죠. 왜냐면 네. 얘가 이때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김건희가 털리면 김건희랑 한동훈이 연락했었던 거 이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얼마나 열심히 김건희와 윤석열의 똥꼬를 닦고 다녔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도 정치판을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지만 자기의 생명이 지켜지거든. 국회로 죽을까봐 도망간 거랑 똑같은 거죠. 또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간단하게 하시죠. 아니 조연 이거 외교부 장관 안 되겠던데 지금? 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무리한 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외무장관 첫 회담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3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동맹 현대화 이렇게 3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동맹 현대화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 비핵화를 공식 천명하는 것은 이건 북한과의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통일부의 움직임이랑 지금 완전 어긋나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한 미군을 한국 방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겠다. 대만 전쟁에 쓰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건 대만 전쟁에 한국이 총알바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름 참 잘 갖다 붙인다. 동맹 현대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화죠. 동맹 미국화지. 네, 그래서 그동안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걸로 한 20년 울고 먹었거든요. 네,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 하면 다 딱 그려지잖아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동맹 성격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그 한국의 국방비를 계속 GDP 대비 5% 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게 되면 한국 방어를 한국 스스로 해야 되니까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주한미군한테 들어갔던 그 방위비만큼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올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본질은 뭐냐? 자국 방어를 위한 국방력 증강을 넘어서서 실제 대한민국 군인을 네. 대만 전쟁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 강화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는 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결국 대만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는 요구이다. 근데 이거를 조현 외무부 장관이 첫 그 외무부 장관 회담 때 공식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그쳤으면
뭐 또 그러려니 이게 외무장관 회담에서 그런 얘기 나왔겠거니 하는데 별도의 발언을 또 조현 장관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를 발언했다고요? 네. 심각한데요. 이거는 심각한데요? 이건 그냥 중국과 척지겠다. 우리는 미국과 편들고 일본과 한편 하겠다. 중국은 우리랑 좀 트러블이 있어. 예.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근데 외교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이- 너무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커진 발언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과도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는 대만과도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외교관과 완전히 다른 외교관을 그리고 우리와 껄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 빼고 나머지는 다 한편이야. 이런 식의 지금 접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조현 외교장관은 이거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네. 위험한 외교적 문제를 만들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입을 좀 꼬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너무 심각한데.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꽤 경계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할 법한 말들을 네. 하셨네. 아니 미국의 입맛에 맞는 발언들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정부의 철학과 입장과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일본과 협력할 거고 이 어. 모든 것이 동맹인 미국과의 좋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걱정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냐,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냐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발언인 거죠. 외교 분야가 결국에는 친미 세력들로 거의 둘러싸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전문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외교 관료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외교 관료들의 이 친미적인 철학과 정신, 큰 나라한테는 기여해야 된다는 정신,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말 그 치열하게 겨울을 보내고 어렵게 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미국의 이런 굴욕적인 발언들을 하고 굴욕 협상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관리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 통상이나 대외 관계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듣고 이 힘으로 사실 본인이 구상하고 계시는 다극화에 맞는 다변화된 이 질서에 맞는 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다 이런 외교 관리들의 가로막힐 것 같거든요. 그쵸. 검은 머리 미국인들에 의해서.